수학 공부는 왜 해요?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교과 항목들은 당시 대체할 다른 경쟁 이론이 없었던 월드 베스트들입니다. 뉴턴의 법칙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나름 관찰과 그 관찰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별의 움직임은 신의 영역이니 인간이 해석할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지구상의 운동 정도는 분석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먼저 떨어지는 관찰의 결과가 공기 저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낙하 운동을 해석했습니다. 중세 폴란드 성직자 코페르니쿠스도 행성의 운동과 지구의 낙하 운동이 같은 원리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유명한 갈릴레오조차 행성의 운동이 관성 운동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해석이니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행성의 운행과 관련한 힘과 지구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이 동일하다 라는 명쾌한 주장을 뉴턴이 논문 프린키피아를 통해 발표합니다. 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몇 줄로 요약 정리된 교과서의 뉴턴의 법칙을 읽고 학생들이 뉴턴의 발견에 감탄할 수 있을까요? 감탄이란 이런 과정을 겪어야 일어납니다. 어떤 가수의 라이브를 듣고 있습니다. 한 소절 들었는데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부를 수는 없을 거야. 이런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가수의 떨리는 울대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가수의 mp3를 막 검색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내 존경의 마음을 전하려면 발매된 CD는 모두 소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수 이름만 들어도 하루가 너무 신납니다. 이런 걸 감탄이라 부릅니다. 수학도 이런 스토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유클리드가 눈금이 없는 자와 콤파스만 이용하여 도형을 작도해야 한다고 고집 피운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는 1년에 최대 몇 %의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나? 오일러의 삶과 위대한 수 자연상수 2의 의미, 데카르트의 병약함과 그 덕분에 얻은 직교 좌표계. 이것들은 제가 지금 글 쓰면서 만든 제목들이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수학사 책은 무궁무진합니다. 책 속에는 당시 인물들과 시대 상황, 기술과 과학까지 재미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만화로 그려진 수학사 책을 찾아보세요. 독자들의 평가는 좋지만 절판된 책들은 도서관에 가시면 됩니다. 복사하세요. 무엇을 읽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유튜브에 널려있는 수학사 채널들을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아이와 함께 보세요. 집중하세요. 보다가 전화 받지 마시고요. 이전 수학자들의 암중모색, 연이은 실패, 고민과 성찰, 마침내 얻게 된 성공. 누군가 평생 매진해 얻은 결과를 그 과정까지 알게 된 학생이 해당 교과 단원을 공부할 경우 수업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미 감동한 사람과 처음 들어본 사람이 느끼는 깊이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노력이 이런저런 학원 설명회 다니는 노력과 비교가 될까요? 나는 인문계 출신이라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라 하시면 다른 방법 한 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집에 어떤 역사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사, 한국사, 음악사, 미술사, 과학사, 기술사, 전쟁사, 수학사 등을 준비하세요. 요즘 책값 너무 비싸죠. 헌책방이든 아나바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제 아빠들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책을 시대별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조립합니다. 청동기, 철기,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근대, 탈근대 등 시대별로 시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세요. 미술의 인상주의, 음악의 무조주의가 발생할 즈음 전 세계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필요한 무기 제조를 위해
활용된 과학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포탄의 탄도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수학 암산 기계의 원리 등등. 비슷한 시기에 각 분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새로 묶은 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덧붙이는 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독일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선박을 통해 보급품과 생필품을 연합군 전선에 계속 보급하니 연합군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교전만 할 뿐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독일은 전쟁 승리를 위해 영국의 보급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잠수함 유보트를 영국 앞바다로 보냅니다. 보급 선박에 어뢰를 쏴서 침몰시킬 계획입니다. 영국도 유보트가 매복한 이상 보급 선박을 전장으로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보트 있는 곳을 찾아내 그 밑으로 기뢰를 떨어뜨려 잠수함을 파괴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보급 선박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장에서 병사들은 배고프다 아우성입니다. 큰일입니다. 독일은 물속의 잠수함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엔진 소리를 더 작게 만들 기술을 개발합니다. 잠수함을 찾아 폭파시켜야 하는 영국은 수중 음향 탐지 기술에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 때 개발된 이 기술들은 곧 민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조용한 엔진 기술을 보유한 독일은 자동차 선진국이 됩니다. 영국은 특별한 음향 기술 덕분에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국이 됩니다. 내용 중에 수학, 과학, 기술, 국제, 정세 등 추가할 내용을 각각 부모님들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에 적용하면 됩니다. 경영학, 사회학 전공자라면 당시 영국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영국 거주 유대인으로부터 빌렸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박해한 독일의 원한도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일부를 떼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에 혹했을 것이다. 를 첨가해도 좋겠죠. 그래놓고 나 몰라라 유엔에 그 처리를 떠넘긴 영국 정부가 지금 서방 세계,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국가들을 서로 다투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말해줘도 좋겠지요. 아예 할 게 없으면 고급 오디오 청음을 하러 가도 좋습니다. 전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보내면 할 거 다 한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원의 교육 시스템 설명회 들으러 다니고 학원 정하고 또 옮기고 이러는 건 쇼핑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열심히 해도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으니 쉽게 지치고 그러다 오히려 성적이 나빠집니다. 이때 엄마들이 학원을 옮기죠. 사실은 이때가 제일 극적인 순간인데요. 체육계는 선수의 운동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미 18세기에 연구했습니다. 플래토라 부르는 정체기 이후 운동 능력이 더 나빠지는 슬럼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를 견뎌내야 수직적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몇 번이고 쌓여야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의 향상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묵묵히 하다 보니 선물처럼 실력이 올라가더라 2단계까지 도달하여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과목을 좋아하게 될 계기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과목을 좋아할 계기를 갖고 있다면 지겨움을 버텨내는데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전 시간에 영재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치지 않아야 영재가 된다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제 경험을 소개할까 합니다. 93년생 큰아들이 초등 2학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만화로 쓰여진 수학 이야기를 아이와 같이 읽던 시절입니다. 근데 형식만 만화일 뿐 다루는 내용이 어려워 당황했습니다. 집합론이 태동하던 시절 여러 철학자와 수학자가 등장합니다. 화이트 헤드와 버트란드 러셀이 나누는 대화를 초등 2학년이 무슨 수로 이해할까? 다시 덮어도 걱정 계속 밀어붙이면 앞으로는 안 읽겠다 할 테니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면 나가린데 조심스럽게 아들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읽다가 그만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놈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세상에 이게 괜찮아?
이상하게도 계속 읽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후 저의 엄마에게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큰 녀석이 할머니 학교에서 수학자 이름을 나만 대답해서 애들이 오 이렇게 놀랐어 자랑했답니다. 남이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한번 맛보고 나니 언제 또 올지 모를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그 어려운 집합론에도 괜찮아를 연발했던 겁니다. 그부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던 아이는 결국 수학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화가 아이를 수학으로 이끌었는지 아니면 교실 속 민정이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계기가 되었는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